안녕하세요, 브랜드 간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상남자의 상징 디펜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진짜 디펜더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색깔까지 그린색이니까 약간 국방색 느낌이 나서 저기 군용차 온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일단 그냥 이렇게만 봐도 제 키보다 높잖아요. 와, 웅장합니다. 엄청나게 웅장해요. 차 자체도 웅장한데 이 오프로드 느낌만 가지고 있던 디펜더가 원래 2016년 정도에 단종이 됐다가 19년에 다시 나왔어요. 이게 디펜더 1세대가 1983년에 제일 처음 나왔거든요. 물론 그때는 디펜더의 이름이 아니긴 했는데 83년에 1세대가 나왔으니까 저보다 형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이 디펜더가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프로드 군용차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디자인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 그릴이 아닐까 싶어요. 그릴이 다른 차들하고 많이 다르네. 원래 일반적으로 차들은 그릴이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크게 이어져 있죠. 특히 BMW 같은 경우는 여기 돼지코로 이렇게 모양이 엄청나게 크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릴이 커야 바람이 많이 들어가서 엔진을 냉각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반면에 디펜더는 우리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차는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앞쪽이 좀 막혀 있고, 대신에 자, 요런 부분이 다 뚫려 있어요. 이쪽들 다 이쪽까지 싹 뚫려 있고 오프로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도 굉장히 좀 투박해 보이긴 하죠. 네모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깜빡이가 요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요렇게 두 개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DRL 모습 요렇게 라인 형태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쁘죠? 차체는 큰데 이 방향지시등이 조금 작게 돼 있으니까 이게 뒤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간 안 보일 수도 있다.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프로드 달리는 특성상 여기에 워셔액을 뿌려주는 게, 라이트에 워셔액을 뿌려주는 게 있죠. 여기 진흙이 많이 묻으면은 워셔액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줘야 하니까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 여기 이 에어덕트가 원래 일반적인 차들은 에어덕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흘러가서 바퀴 쪽으로 쭉 흘러가서 저항계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디펜더 같은 경우는 에어덕트가 신기하게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는 이쪽으로 바람이 간다는 거는 이 안쪽에서 머무르겠다. 한마디로 바퀴 옆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 이쪽을 식혀주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차 자체가 바람 저항계수를 낮추는 역할을 안 하고 있는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우리는 다른 성능에 초점을 더 맞추겠다. 그래서 에어덕트가 요 앞쪽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인 특성까지 앞에 전면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네트도 좀 특이하죠. 이렇게, 물론 이게 등급에 따라서 여기가 투톤으로 들어가는 차량도 있고 하지만 요 모델은 D300입니다. D300 HSE 23년식이고요. 휠 보겠습니다. 휠, 이야, 이 소리밖에 안 납니다. 굉장히 투박해요. 이 투박한 이 휠, 마치 한 20년 전에 차량의 휠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거든요. 요것도 등급이 좀 높아져 가지고 전부 다 블랙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 모양 자체가 약간 투박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90년대 2000년 초반에 보던 정통 SUV들이 이런 휠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현재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옆쪽에서도 오프로드의 감성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이런 것도 하나하나 또 감성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일반적인 사이드미러하고 다르죠. 옆으로 이렇게 긴 사이드미러가 아닌 세로로, 우리 이런 사이드미러 옛날에 본 적이 있죠. 랭글러 촬영했을 때. 랭글러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오프로드를 가는 차량들은 밑에까지 깊게 봐야 하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자체가 좀 길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문을 열어볼게요. 문을 열었을 때 도어에서 느껴지는 이 오프로드 감성이 바로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도장면들이 싹 보여요. 그냥 이 안쪽에서 이런 것들 보이고, 볼트가 그냥 그대로 노출이 돼 있죠. 이게 우리는 오프로드다.
우리는 온로드도 되지만 오프로드의 성능도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손잡이들, 그냥 이게 사이드 스텝이 없으면 밟을 게 없으니까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쪽 손잡이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타면 이것도 멋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있다. 엄청 단단해요. 이런 데가 원래는 다 막혀 있잖아요. 이런 볼트 이런 거 전혀 안 보이는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노출돼서 보여주고 있다. 진짜 이 디자인 감성까지 이 실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정말 놀랍긴 합니다. 그래도 고급차잖아요. 프리미엄급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 위가 뚫려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거 조금 틀리고, 안에도 보면은 요 내비게이션도 특이해요. 여기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출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팝업식도 아니고 그리고 매립형도 아니고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 뒤쪽까지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데도 수납함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을 이런 식으로 놓고 그냥 문을 닫아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작은 것들 여기다 놓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방향제 놓으실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핸들 모양도 굉장히 특이해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운전해보고 왔는데 핸들이 좀 크고 회전 반경이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차들 그냥 한 바퀴 돌릴 거를 얘는 한 바퀴 반 정도 돌려줘야 하는, 그래서 핸들을 좀 크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시동을 한번 켜보면 디젤 엔진의 소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실내에서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차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즘 차들과는 다르게 물리 버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를 달릴 때 이렇게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오프로드도 다양하죠. 이런 식으로 잔디, 진흙, 그리고 모래, 바위나 암석, 도강, 하천에서 도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릴 때는 그냥 컴포트로 놓고 달리시면 될 것 같고, 조수석 쪽에도 이런 식으로 수납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위에 손잡이 이런 모습. 자, 선루프를 한번 볼게요. 선루프도 이렇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선루프 차양막은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선루프를 열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눌러서 틸트를 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는 거는 반만 열리고, 버튼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요즘은 하나로 해서 막 터치로 이렇게 하는데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물리 버튼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치로 LED 라이트를 켜주고 꺼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비상 깜빡이가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비상 깜빡이가 여기 요 위에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렌즈로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숫자가 좀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요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요것도 오프로드 감성이 있죠. 여기에도 뒤에가 뚫려 있으니까 뭔가 우산이라던가 필요한 것들 길게 놓을 수가 있고, 여기도 뻥 뚫려 있으니까 뭔가 필요한 물건들 여기다가 잠깐 또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냉각 기능까지 있는 냉장고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오프로드 가거나 캠핑 가거나 이랬을 때 여기에 음료 같은 거 넣어서 다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도 특이하게 이렇게 앞에 있죠. 옛날에 SUV나 오프로드용 차량들이 앞쪽에 기어 있던 거를 이렇게 현대식으로 바꿔서 앞쪽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감성이 하나하나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1열부에서 한번 살펴봤었고, 2열의 넓이는 어떤지도 한번 볼게요. 2열도 좀 높기 때문에 여기에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를 잡고 딱 타면 넓어.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도 주먹 2개 이상이 되고, 정말 편하게 앉아도 주먹 1개 이상이 들어가요. 그 정도로 레그룸 확보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이 전고 자체가 높으니까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차체가 높은데 이런 모습까지? 와, 2열 넓이 좋은데 이 쿠션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다리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 성인들한테 너무 딱 맞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다리 높이 좋고 한데 이 쿠션이 약간 어색하긴 해요. 일반적인 세단들 쿠션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반면에 얘는 조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5인 타기에도 정말 좋고, 일반 세단들은 요즘 거의 4인승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운데는 앉기가 너무 힘든데 이 친구는 좋아요. 5인승 앉기 딱 좋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개방돼 있으니까 진짜 뻥 뚫려 있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이 디펜더가 종류가 3가지가 있죠. 90, 110, 130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구입하시는 5인승 모델 110 모델은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안 돼요. 이 시트가 뒤로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데 130 모델, 8인승 모델 하나만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요거 좀 아쉽네. 요게 조금 더, 이 자체도 불편하진 않은데 조금 더 기댔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디펜더가 3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0, 110, 130 얘네들은 각 휠 베이스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디펜더가 나왔을 때는 90인치, 110인치 이렇게 해서 휠 베이스 간의 거리인데, 지금 차들은 좀 커졌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이름만 갖다가 쓰는 거죠. 마치 벤츠에서 E250, E300 전부 다 4기통인데 예전에 2500cc, 3000cc의 힘을 낸다고 해서 그 이름을 갖다 쓰는 것처럼 디펜더도 그 고유의 이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후면부를 보면은 가장 특이한 건 역시나 이 스페어 타이어죠. 정말 옛날 군용차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스페어 감성, 우리나라 차에도 갤로퍼에 이렇게 착용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타이어로 안 다니시고 여기에 커버 케이스를 씌워서 다니시죠. 그래서 이 색깔, 도장 색깔하고 맞춘 커버 케이스 해서 다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스페어 타이어도 이렇게 매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장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 전장은 이 길이까지 했을 때 전장이기 때문에 실제 전장에서는 요만큼 정도의 사이즈, 그러니까 한 30cm 정도의 사이즈는 빼고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이하게 문을 열어주면, 이게 왜 옆으로 여냐면은 이 타이어 때문에 그래요. 타이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위로 열면은 잘 안 열리거든요. 그리고 고장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무게를 낮춰주기 위해서 옆으로 열리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는 사실 이게 맞지가 않죠. 이게 어떤 게 안 맞냐면, 사실은 이쪽에서 열어야 돼요. 이쪽에서. 인도가 이쪽에 있으니까 인도에서 물건을 바로 이렇게 실을 수 있게끔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 열리면은 여기서 물건을 딱 들고 힘들게 와서 넣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이 저쪽에 있었으면 좋은데 왜 이쪽에 있느냐? 영국 차잖아요. 영국에선 그게 맞는 거죠. 아쉽지만 그 영국의 감성을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연다, 그냥 운전석에서 가깝다,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은 트렁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엄청 넓지는 않죠. 생각보다는 트렁크가 넓은 것 같지는 않지만 요 깊이, 그리고 요 히든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숨어있는 공간이 있고, 가장 또 디펜더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고 풀플랫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완전 일자로 누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디펜더의 진짜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 이렇게 되면은 진짜 매트 깔아놓고 바로 차박을 하셔도 됩니다. 진짜 좋아요. 이게 여기까지 하면은 진짜 트렁크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러한 디자인이 아니면은 사실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감성 보세요, 감성. 이 방향지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뒤에도 요만하게 나와요. 차 이렇게 큰데 방향지시는 여기 이만하게 돼야죠. 그래서 뒤에서 차 오면은 막 잘 볼 수 있게 하는데 이거 요만해. 이렇게 키워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나타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게 약간 아쉽다. 그래도 국산 차들 요즘 요 밑에 나오는데 그보다 나아요. 요 위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굳이 단점은 아니죠. 그냥 제가 너무 저한테 마음에 드는 차라서 굳이 하나 말해봤습니다. 옆면부 보시면은 높고 넓고 각지고 정말 정통 SUV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SUV죠. 요즘은 이 모습을 따라한 국산차가 있죠. 그 국산차도 정말 좋은데 그 별명이 있죠. 조선 디펜더라고 해서, 이 디펜더가 정통 SUV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그게 확연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와이퍼 하나도 정말 투박하잖아요. 요즘 와이퍼들 이 밑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 밑으로 들어가서 시동 끄고 와이퍼 올린 다음에 내려오고 이래야 하는데, 얘는 그냥 옛날 차야. 우리 옛날에 그 감성,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어.
이런 와이퍼 하나에서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펜더에 대해서 한번 디자인적인 모습, 그리고 실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바로 시승 가봐야겠죠. 그래서 이 디펜더가 어떤 감성을 보여주고 시승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2열에서의 소음이라던가 진동 이런 것들은 어떤지, 과연 패밀리카로도 쓸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승 한번 가시죠.